네, 프로그램 수정한 것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로봇암이 좀 꺾어지는 현상, 내가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바일 로봇에 올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자세가, 안정적인 자세가 나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수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관절각하고 유니티 관절각하고 또 안 맞는 경우도 있죠. 사실은 같은 건데, 이런 것들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본 것은 인버스 키네매틱스 4에서 사인드 디그리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사인드 디그리는 이제 어디 있냐면은 우리가 기존 프로젝트에 보면 맨 밑에 사인드 디그리가 있죠. 그래서 모든 각도를 마이너스 180에서 180 사이로 바꿔주는 그런 함수로서 0에서 360도 사이를 변환해 주는 걸 이용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인버스 키네매틱스에 리턴되는 변수에서 그동안은 요 값을 그냥 라디안을 데그리로 바꾼 것만 넣었는데 사인드 디그리로 변환해서 반환해 주는 걸로 고쳤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버스 키네매틱스로 가가지고 인버스 키네매틱스 4에서 네, 이 부분이죠. 변환시켜 줬다. 그걸 추가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사인드 디그 인수를 더블로 바꿨어요. 그것도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플로트에서 더블로 갈 수는 있어도 더블에서 플로트는 못 가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일반화를 시키기 위해서 맨 끝에 있는 함수 우리가 데그트 라드 함수에서 그쵸, 라드 투 데그였나요? 네, 데그트 라드 함수에서 사인드 디그리 함수에서 그쵸? 더블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더블로 바꿔준 거를 조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업데이트 하면서 라이트 모드를 설정을 했는데요. 기존 코드가 조금 0인 경우에 false로 가는 게 조금 모양이 안 좋아서 우리가 라이트 모드와 레프트 모드를 조금 변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라이트 모드와 레프트 모드를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따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팔 모양을. 그래서 우리가 수정한 대로 여기 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인버스 키네매틱스에서 라이트 모드를 아니죠. 호출하는 부분이니까 업데이트 쪽에서 라이트 모드를 선택할 때 이렇게 바꿔주었다는 거를 수정했고요. 사인드 벡터 3 함수를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만든 이유는 벡터 3 코드도 전부 우리가 사인드 디그리로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뒤 아랫부분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역시 맨 끝으로 가서 사인드 디그리 벡터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보시면은 네, 요걸 만들어 갔죠. 이걸 만들어 가지고 벡터 3를 인수로 받아서 매개변수로 받아서 각 성분 x, y, d 성분의 값을 위에서 정의한 사인드 디그리 함수를 전부 호출해 가지고 이것을 전부 우리 벡터 3의 타입으로 반환시켜 줄 수 있도록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잘 어떤 식으로 짜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로트 0에서 로트 3 계산 시에 사인드 벡터 함수를 이용했다 그랬어요. 그것도 아까처럼 이게 아까 불일치가 일치되게끔 해주려니까 그렇게 일이 많이 들어가네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로트는 네, 타겟 트래킹에서 아니죠? 네, 업데이트 함수에서 로트에서부터 로트 3까지 계산해 주는 부분을 전부 사인드 벡터를 통해서 보일러 앵글이라든가 이런 값들이 넘어올 때 이것은 0에서 360도로 넘어올 수가 있어요. 유니티에서 그거를 한번 사인드 벡터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180에서 180 사이로 그렇게 해주도록 그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타겟 트래킹에서 역시 사인드 함수를 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타겟 트래킹도 가보면은 네, 여기서도 이게 없었죠. 기존에는 이게 없었는데 이거를 넣어서 역시 마이너스 180에서 180 사이로 가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겟을 로봇의 하이 오브젝트로 바꿨는데 이거는 뭐 사실은
안 해줘도 되는데 그냥 그래도 이것이 로봇의 하이 오브젝트로 들어가서 타겟이 로봇 좌표계 내에 상대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위치를 바꿔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타겟을 움직이는 그 스크립 코드를 실린드리컬 좌표계 운동으로 또 하나 추가했다는 것이에요. 타겟 2.cs로 바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실린드리컬 좌표계로 바꾸다 보니까 기존 키에서 TG는 똑같아요.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HF에서는 반지름 반경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또는 VN에서는 원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타겟을 로봇을 중심으로 원운동을 하거나 또는 반지름 방향으로 늘어나거나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이런 실린드리컬 좌표계로 바꿨다는 점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타겟 쪽을 여기서 타겟점 2로 바꿨죠. 대치를 했고 기존 거는 디태치를 해놨습니다. 그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보면 타겟이 이제 어떻게 원운동이 되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겟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그대로 똑같이 움직이죠. 위아래 TG로 움직이는 건 똑같은데 문제는 이제 F로 움직이게 되면 반지름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H로 움직이면 반지름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도록 했고, 그 다음에 N은 원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반시계 방향으로 원운동, 이렇게 원운동을 하죠. 그 다음에 V는 시계 방향으로 원운동 이렇게 해줘가지고 같이 로봇 근처로 우리가 공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조금 더 로봇이 이제 얘를 집으러 갈 때 이렇게 반지름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이렇게 원운동을 하거나 또는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이렇게 바꿔줌으로써 좀 더 로봇 중심으로 타겟을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좌표계를 바꿨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해서 타겟 2.cs를 이렇게 만들어서 했다는 것이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야 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잘 보시면 R을 늘리는 방향, 앵글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향, 그리고 실제 그동안은 트랜스레이스를 사용했는데 포지션을 직접 인가해가지고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고쳐주게 되면은 실린드리컬 좌표계가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지름을 계산한다든가 또는 앵글을 계산할 때는 사인 함수, 아탄2 함수 또는 스퀘어 루트 같은 함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math를 또 추가하는 것을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봇의 초기 각도도 좀 바꿔줬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상태에서 시작하니까 조금 모양이 이상해서 처음 시작할 때 그냥 바로 실행을 해보면은 로봇의 초기 각도를 이제 요 각도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 각도는 로봇의 각도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 마이너스 60도, 그 다음에 플러스 60도, 플러스 60도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재현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각도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타겟의 위치도 좀 바꾸고 하는 코드들을 구성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부분에서 초기 속도를 좀 바꿔주었습니다. 초기 각도들을. 그래서 이 부분은 스타트 코드에서 이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완성된 패키지 제가 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 다운받아가지고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임포트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 또 실행하는 장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스페이스바만 눌러도 이런 식으로 쭉 움직이면서 타겟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느리지만 쭉 움직이면서 타겟을 향해서 가고, 모든 앵글이 다 일치가 되고 있죠. 로트 안에 유니트 값하고 로트 안에 카드 값은 거의 일치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인지시켰고 타겟에 올라갈. 그 다음에 이제 도착한 상태에서 키로 움직이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F를 치면 반지름이 줄어드는 방향이죠. 그래서 로봇을 향해서 가까이 가는 방향으로 줄어들고 있고, 또 H를 치면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n을 치게 되면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니까 네,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V를 치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 이렇게 해서 또 쫓아오는 모드로 이렇게 트래킹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수정된 버전을 갖고 우리가 이것을 모바일 로봇에 올렸을 때 좀 바닥에 놓여진 물체를 집어 올리는 방법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한 번 더 누르면은 얘가 트래킹 멈춰지죠. 이 상태에서는 만약에 암을 올린다든가, 그쵸? 얘를 회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또 타겟을 바꾼다든가 이런 것이 다 가능하고 이렇게 타겟과 로고단을 수동으로 옮겼을 때 다시 스페이스를 또 누르면은 다시 트래킹 모드로 가고, 그래서 트래킹 모드냐 그냥 매뉴얼 작동 모드냐 하는 것은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은 얘가 밑에서 보고 트래킹 모드가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마다 체크 해제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이상 설명을 마칠까요? 네. 여기 제가 매뉴얼에다가 작동 매뉴얼을 써놨습니다. 처음에 초기 상태 이 상태에서 실행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바뀌고, QA를 갖고 베이스 움직이고, WS로 어퍼암, ED로 포어암, GX로 엘보우를 움직일 수 있도록 얘를 움직여 놓고, 타겟도 실린드를 좌표계로, TG는 위아래, FH는 반지름 방향, VN은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얘를 스페이스바를 치게 되면은 트래킹이 되고, 얘를 체크된 상태에서 트래킹 모드에서 로봇이나 타겟을 움직일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아까는 타겟만 움직여 봤는데, 만약에 지금 움직인 상태에서 로봇 암을 움직여 볼게요. 로봇 암을 X키로 움직이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뚫린 상태에서 움직이고, 어퍼암도 한번 움직여 볼까요? 어퍼암도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네, 그것도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X키로 움직여서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트래킹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스페이스 한번 누르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은 스페이스바를 갖고 토글식으로 트래킹 모드가 펄스 트루가 전환된다는 거, 분리됐다가 트래킹했다가, 소스 코드가 아직 한 번 제가 올려드렸고, 네, 여기까지는 요게 이제 로봇.6 코드고, 그 다음에 여기가 트래킹 새로 만든 타겟2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드린 프로그램 타겟2 새로 만든 코드, 로봇.6 전부 코드도 올려드렸고, 또 이 소스 코드가 다 포함된 패키지도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죠? 프로젝트를 시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보충 설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